네,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6월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4급은요.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총평특강 앞에 한 세 강만 봐도 어느 정도 이거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교적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난이도 변화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듣기 사실은 이 그래프에 큰 의미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듣기 거의 뭐 이렇게 들어서 좀 유추를 할 만한 문제조차 거의 없었어요. 들리는 대로 그대로 찾는 문제들이 줄을 이뤘고요. 독해도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풀이하는 게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만 좀 풀이해 드릴게요. 독해 이 부분은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독해 이 부분이 좀 쉬우려면 관련사 있으면 쉬워요. 이런 거, 虽然,但是 이런 거 보이면 되게 쉬운데 그런 문제가 오늘 4문제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뭔가 순서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유난히 쉬웠고 독해 3부분도 거의 보이는 족족 정답이었는데 조금 난이도 있었던 거 나중에 뽑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쓰기 일부분은 지금 뭐 그래프가 높은 것 같지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 뭐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첫 시험이면 그럴 수 있지만 앞에 총평특강을 보고 쭉 비교를 했을 때는 결코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 항상 얘기하던 그 얘기들 그냥 반복되는 수준이었고요. 오늘 쓰기 이 부분 단어도 되게 용이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판단은 뭐 별반 차이 없었다. 뭐 발전이 있거나 변화가 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항상 그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 그나마 오늘 좀 난이도가 있었다 싶은 문제들 한번 풀이해보는데요. 자, 먼저 A의 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땅이 동사일 수 있어요. 동사일 때는 여러분 나는 나중에 커서 땅老师 선생님이 되다라는 뜻 있죠. 하지만 얘가 전치사일 때는요. 뒤에 뭐뭐뭐뭐的时候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뭐 할 때라는 표현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셔머셔머시 한 글자도 좋으세요. 같이 써서 한 구조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4급에서 아마 밑에 이 단어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만, 가득하다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이 만이라는 글자를 중국 사람들이 단독으로 쓰는 일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만은 다른 동사 뒤에 붙여서 결과보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 한 결과 가득 찼다. 여러분 놓다 팡 아시죠? 그러면 가득 놓았다. 팡 말러 이런 식으로 결과보어로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소식 명확하게 명사인 단어예요. 시앙판 우리가 서로 상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중국어에 되게 많아요. 시앙 동 하면 서로 같다가 될 거고 시앙판 하면 서로 반대가 되다. 서로라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로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A, 허나 뭐건도 가능하시죠. 당연히 이런 거 쓰셔서 A, 허, B, A는 B와 서로 반대되다.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라는 시간명사라고 하면 찐티엔, 주어티엔, 오늘, 내일, 어제, 평소.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쓰셔도 되고요. 平时我怎么怎么样 하셔도 되고 我平时怎么怎么样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明白就是明白 알면 아는 거고 不明白就是不明白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야. 千万이라고 하면 우리가 4급 부사로 절대, 결코 해서 부정을 더 강조해서요. 不要 한 글자로 비해죠. 그냥 비해가 아니라 千万别, 千万不要 절대 하지 말아라. 뭐가 하지 말아라? 不要나 비해. 不要는 여러분 조동사를 쓴 거고요. 얘는 부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다?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목적어를 봐야죠. 先生 그런데 어떤 선생이 되지 말아라? 差不多先生 差不多先生이라면 루쉰이라는 작가가 예전에 쓴 소설에서 나왔던 말인데 그냥 항상 아마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대충
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우리가 묘사를 해서 差不多 先生이 되지는 마세요. 동사가 아까 하나 뭐가 있었냐면 뭐뭐시 되다 해서 땅, 여기는 A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47번. 按照 뭐뭐에 따라라는 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 说明书上写的 설명서에 쓰여진 거에 따르면 第二步, 第二步 하면 두 번째 단계는 应该是 이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把水 맞자문이에요. 물을 倒 가득 붓다 해서 결과보 형태로 만을 써서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가득 붓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너는 那么认真 그렇게 열심히 하잖니. 이번 시험은 肯定没问题的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해왔을까요? 뭐 소식 이런 말도 안 되니까요. 답은 뭐예요? 이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해왔잖아. 자, 比赛结束了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和 뭐와 그가 차이더 추측했던 것과 正好 마침 아까 가르쳐 드렸죠. A 和 B 相反 완전히 반대였어요. 50번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명사. 이 소식은 实在 정말로 太什么什么了 太突然了 너무 갑작스러웠다 해서 정답은요? C.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독해 이 부분 봅니다. 독해 이 부분 오늘 쉬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 때문에 어떤 단어들 때문에 虽然 딴이에요. 되셨죠? 자,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거기에 탐언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탐언을 누가 처음부터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앞에 탐언을 지칭하는 말이 더 선행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我的父母是什么什么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친구어를 줄인 표현이에요. 뭐를 통해서 人介绍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认识的方式不太浪漫 서로 알게 된 방식이 그다지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一直都非常相爱 서로 상태를 썼죠. 그들은 복수기 때문에 서로가 가능하잖아요.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이 문제 더 쉬웠어요. 最后 마지막이라는 말 당연히 맨 끝에 놓아야 될 겁니다. 首先은 第一 첫 번째라는 말을 대신해서 首先이라고 해요. 其次는 第二 두 번째를 대신해서 其次라고 해요. 그럼 요거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세 번째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再一次라고 해요. 再一次.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最后. 자, 첫 번째로 음식의 味道 맛이 좋아야 한다. 너무 배경이 없어요. 배경부터 깔게요. 饭餐馆 식당은 怎样 어떻게 해야만 才能吸引顾客呢? 고객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래야 하고 두 번째 이래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래야 합니다. 라는 순서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독해 3부분이요. 먼저 한 문제짜리 한번 가보실게요. 먼저 항상 이 부분은 문제를 읽어주시는데요. 우리가 那篇文章 이 문장이라고 해석할까 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문장 아니고 한편의 글이요. 네, 그 글은 글에 관해서 우리가 知道什么 이 글을 읽고 뭘 알 수 있습니까? 容易理解 이해가 쉬워요. 一共5页 이런 건 여러분 금방 체크돼요.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하나도 없죠.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是博士写的 박사가 쓴 겁니다. 박사가 나오는지 한번 쫙 훑어보세요. 절대 정답이 아니죠. 뭘 비슷한 말이라도 해야 정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错误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추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오히려 准确 정확하다거나 清楚 명확하다, 뚜렷하다는 말로 얘와 정상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容易理解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요 답을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냐면요. 설령 不是我们专业的人 우리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也能看懂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요 한 문제짜리 중에 제일 수준 있는 문제가 이 정도예요. 되셨죠? 자, 하나 더 쉬워요. 왜 쉬워지냐면 아까 제가
땅 셔머 셔머 시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왔어요. 뭐뭐 할 때 하고 이렇게 힌트가 길게 나오면 훨씬 찾기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문제는 그냥 이 글에 관해.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한 가지 일이 不值得我们去做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그럴 가치가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대로 있죠. 우리가 굳이 가서 할 가치가 없는 일일 때는 我们应该 친절하게 그대로 勇敢的 용감하게 学会 뭐를 배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C요. 자, 여러분 물론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 다 분석하고 이제 학원을 다니시든 혼자 독학을 하시든 SVO 하시면서 해석을 다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총평특강으로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훑어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문제형인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 요 정도. 자, 문제. 좋아요. 왜 좋냐면 말이 많잖아요. 认字, 이 认이라는 글자가 또 땅 셔머 셔머 시가 보이네요. 성으로 사용될 때 认시가 있는 거예요. 장시, 왕시 하듯이. 다음 중 어떤 글자의 두인 발음과 또 시약 나왔다. 서로 똑같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认이란 글자 어디 나오나? 여기 나와요. 자, 설명을 읽어볼게요. 얘가 원래 认 이런다고요. 제가 계속 아까부터 认 사성으로 읽고 있죠. 그런데 성으로 쓰일 때는 不读第四声 사성으로 읽지 않고 몇 성으로 읽으세요? 2성으로 올려 읽으세요. 그러면 认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4급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认으로 읽히는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B가 되는 거죠. 한번 살짝 꼬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读对他人的姓名 타인에 대한 성명을 읽는 것은 주어예요. 시입니다. 뭐입니까? 능력입니다. 규정입니다. 우정입니다. 존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타인의 성을 읽는다는 말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요. 把别人的姓名 타인의 다른 사람의 성명을 读准确 정확히 읽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한 말이 있고요. 주어예요. 시입니다. 그 타인에 대한 뭡니다? 존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론 타인이란 말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는 他人을 여기서는 别人 뭐 이 정도로 바꿔주는 거죠. 제일 그나마 난이도 있었던 게 이 정도인 거고요. 사실은 훨씬 더 쉬웠었어요. 오늘 시험은. 자, 그 다음 네, 쓰기 일부분. 항상 나오는 것들이라서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사실은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이 설명을. 왜? 새로운 게 없어요. 항상 그래요. 네, 오늘도 동사수러문 되게 많이 출제됐어요. 동사수러문이 뭐예요? 아,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봤더니 동사가 서술어면 동사수러문이죠. 我是学生, 是. 동사가 서술어죠? 동사수러문이에요. 동사수러문인 동사 서술어를 딱 찾아놓고 주어 목적어를 찾으면 나열하기가 되게 좋고요. 이건 어법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주어를 꾸미는 말을 한국어식으로 말하면 관형어, 목적어도 관형어. 더를 필요로 한다면 요런 더를 써주시죠. 동사를 앞에서 꾸미는 말을 부사어, 더를 필요로 하시면 뭐 없으면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더를 써주시죠. 부사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놓으면 계속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보조개. 보가 뭐냐면 여러분 부사의 부를 제가 약간 글자를 보라고 바꾼 거예요. 보는 부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전치사 구조. 중국어에선 전치사를 개사라고 하니까요. 전치사 구조. 뭐 짜이, 베이징 이런 것들 순서로 보통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86번 보시면 얘는 시가 동사예요. 시가 동사일 때 되게 찾기 쉬워요. A, 시, B, A는 B다. 그냥 이퀄 관계로 만드시면 되는데 얘는 또 친절하게 주어까지 붙여놨어요. 동베이호, 동북 호랑이는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동물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꾸미는 말이 될 테니까 정리하면 동북 호랑이는 입니다.
동물인데 어떤 동물? 受到重点保护的 아주 중점적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89번에는 동사가 짜이네요. 어디 있다? 그러면 주어는 뭐가, 그리고 짜이 뒤에는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오면 되는데요. 자, 뭐가가 될 수 있는 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最后一页 마지막 장. 뭐의 마지막 장? 这本书 더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답안은 있습니다. 어디에? 이 책의 제일 最后一页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동사 수로문이요. 자, 이번에는 동사가 뭐냐? 负责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목적어만 먼저 찾을게요. 小许는 책임지고 있다. 무엇을 책임질까요? 꽁주어를 책임지겠죠. 이때 이 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부사어만 될 수 있어요. 부사어. 아까 보조개에서 우리 부사 얘기했죠. 동사 앞에 보내주세요. 자, 小许는 줄곧 책임져요. 뭐를? 꽁주어를. 어떤 꽁주어를? 인터넷 사이트의 网站的技术工作를. 자, 88번. 사람 확실히 찾았고요. 자, 동사 찾으실 수 있을까요? 후이는 조동사예요. 가끔 하는 사급 부사예요. 개는 없어요, 여기에. 자, 비치 이렇게 끊어져 있네요. 그쵸? 비치 신경질 부리고 화낸다는 뜻이에요. 자, 연결해 볼까요? 그녀는 보조 들어오시고요. 가끔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빛이 조금 적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자, 뭐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일반적인 동사를 생각해 보면요. 칸 하면 띠에닝 명사잖아요. 영화. 취 하면 중국어 명사죠. 중국. 이런 명사나 대명사, 어쨌든 명사 성격이 주로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자기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를 꼭 나는 목적어에 가져야 돼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觉得를 한번 생각해 보면 我觉得他 이렇게 끝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녀를 느껴요. 变态 그건 변태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我觉得他很漂亮 이런 형용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내 생각엔 그녀는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나 형용사를 꼭 목적어 자리에 갖게 되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그는 4살 때부터 전치사 구조, 계사 구조. 그다음 배웠다, 뭐를 배웠죠? 단깡친을 배웠다를 둘이 짝이에요. 그런데 카이슈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는 4살 때부터 시작했단데 카이슈라는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카이슈 커라고 하면 안 돼요. 얘도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갖지 않아요. 카이슈 샹커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제가 큰 가로 했어요.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 안에 또 배우는 거죠. 뭐를? 단깡친,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기후라는 말이 있어요. 명사고요. 양화, 꽃을 키운다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가 있고요. 这里的 이거는 아무래도 기후를 꾸미는 말인 것 같은데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급 단어 조심해야 되죠. 얘를 거꾸로 해서 合适라고 해도 적합하다고, 지금처럼 适合 해도 적합하다지만 合适는 형용사고요. 얘는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2개인데 어떻게 순서가 되는 거냐? 이곳의 기후는 不适合 적합하지 않다 한 다음에 또다시 목적어 속에서 또 동사를 쓴 거예요. 뭐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양, hoa, 꽃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适合 동사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보통 동사들처럼 그냥 명사 목적어도 가져요. 예를 들어 이 옷은 这件衣服很适合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동사고요. 자, 오늘 되게 많이 나왔죠? 하나 더 볼게요. 그가 주어 맞는 것 같아요. 나타냈어요. 동의해요. 뭐에? 우리들의
칸파에. 그럼 또 동사가 두 개죠. 누가 더 큰 동사냐는 거거든요. 그는 나타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길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동의한다고 어디에? 우리들의 의견,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나타냈어요. 서술성 목적어요. 네, 되셨죠? 정도보어. 가장 오늘 쉬운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주어, 서술어 하고 우리가 더, 구조조사 더를 써주고 말하는 정도가 잘한다. 说得不好 말하는 정도가 못한다. 이렇게 서술어를 뒤에서 꾸미면 우리가 보어라는 말을 쓰죠.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면 이 더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얘밖에 없어요. 명사가. 경기가 진행됐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거꾸로 꾸며서 올라오면서 정도보어 되실 거고요. 빠자문, 빼이자문은 우리가 항상 같이 얘기를 해요. 둘이 연관선상에 있죠. 왜냐하면 我已经把他拒绝了. 내가 이미 그를 거절해버렸어. 라는 말은 사실은 타를 앞으로 가져오고 워를 뒤로 뺐을 때는 빼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이미 나에게 거절을 당한 거죠. 아까 제가 보조개라고 했는데요. 이 빠나 빼이도 다 개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부사들은 이렇게 앞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 빠자 하나, 빼이 하나 오늘 두 개가 나왔거든요. 빠부터 볼게요. 뭐뭐쓸, 뭐뭐를 하는 말인데 자, 빠에 걸리는 게 뭐를일까요? 타이칠라이 들어 올리다에 해당하는 것은 끄어보, 파를 그러면 처음 시작은 칭니, 당신이 끄어보, 파를 좀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빼입니다. 그러면 뭐가 뭐에 의해서 뭐 당했냐의 관계가 확실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거울이 나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칭즈, 거울이 나에 의해서 따폴러, 깨어짐을 당했어요. 빠자문으로 바꿀까요? 我, 내가 빠징즈, 거울을 깨뜨린 거예요. 선생님, 不小心은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小心, 很小心, 조심하다는 형용사죠. 부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는 뒤에 와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빠와 빼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쓰기 이 부분 단어 고른 게 그냥 이 정도예요. 별게 없었기 때문에 짱 정말 더럽죠. 뭐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짱은 그냥 很짱, 非常짱 이라는 선상에서 주어만 바꾸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衣服가 很짱, 手很짱, 脸很짱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탕, 눕다죠. 그러면 우리가 눕다만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누운 상태로 뭘 해볼 거예요. 누운 상태로 책을 보다. 躺着看书. 자, 주어 붙여볼까요? 타로 해볼까요? 타, 躺着看书. 더 확장해 볼게요. 그녀는 침대에서 타, 在床上躺着看书. 더 확장해 볼까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她喜欢. 그다음 목적어가 길어지는 거예요. 在床上躺着看书. 더 확장해 볼까요? 平时 아까 배웠죠. 평상시. 她平时喜欢 뭐를? 在床上躺着看书. 점수는 점점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자, 4급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4급은 저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평특강만 몇 개 듣고 저와 조금 연습해 주셔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급수라고 생각해요. 단, 우리가 5급, 6급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5급, 6급을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까스로 통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4급에서 배워야 될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은 벌써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찾아뵐게요.